네, 안녕하세요. 기계원 각도팔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프라인 강의 계획을 공유를 드린 적이 있고요. 오프라인 강의를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모두 다 모실 수가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것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프라인 강의 중에서 조금 공개되면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은 제가 멤버십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쇼핑 커넥트로 한 개로 400만 원 벌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프로세스 그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홈판 쪽도 프로세스를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활용하는 방법 안내해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전체 공개 영상에서는 유튜브 활용하는 거 CPA가 되게 중요하다. 이 부분은 이전 영상이나 계속해서 올려드렸어요. 유튜브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CPA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롱폼이나 숏폼이나 여러분들 성향에 맞는 거 준비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제가 안내해 드릴 거는 유튜브 협찬 시장 어떻게 돌아가나, 왜 이게 돈이 되나, 이거를 좀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때 강의료 제가 10,000원 고지했는데 제가 그냥 냈습니다. 왜냐면 저희 티키타 카페 이런 거 선정된 기념도 있고, 그리고 뒷풀이도 제가 족발 사드렸는데 다음에는 좀 더 좋은 거 사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모집은 항상 제가 4명에서 8명 정도 할 거고요. 그리고 항상 서울 경기권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좀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들을 정도도 아니고요. 어쨌든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했고요. 이렇게 못 믿으실까봐 직접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 족발이랑 술도 한잔 했고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부업자나 자영업자분들 고민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어떤 걸 도와드리면 된다라는 인사이트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수홍쌤이 같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셨는데 전 수홍쌤 굉장히 좋아하고 천재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회사에 맡길 일 있을 때 부탁드려볼까 합니다. 각설하고요. 어쨌든 제가 오프라인 강의랑 멤버십 영상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가장 큰 문제는 영상 트래킹 당하는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그래도 트래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같이 유튜브에서 블로그 어째요 저째요 하는 사람들 트래킹해서 뭐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한다고는 들었는데, 이상하게 영상이 오픈이 되고 이게 조회수가 좀 많다 싶으면은 관련된 로직이 전부 죽어버리는 현상을 몇 년 동안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핵심적인 내용은 오프라인 강의 무료로 진행을 할 거고, 이게 사람이 많아지면 돈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소규모로 하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재밌는 얘기들 여러 가지 할 건데, 제가 유튜브 바닥에서 그래도 몇 년 있어 보면서 가장 아쉬운 거는 자칭 전문가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유튜브 시장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고 뭐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데, 이런 사람들이 항상 제 유튜브나 뭐 다른 사람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욕설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수수료가 뭐 1%다 2%나가 이런 차이 가지고 막 훈수 두고 괴롭히고 기분 나쁘게 글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긁히더라고요. 그리고 CPA나 CPS 등 단어 하나 가지고 계속 꼬투리 잡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회사 생활도 그렇고요. 부업 생활도 똑같고요. A라는 개념이 있으면 이 개념을 막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개념만 알면은 거기서 파생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거는 온라인 시장은 살아 있습니다. 수수료가 퍼센트 됐다가 3%될 수 있고요. 변경이 돼요. 블로그 로직도 A였다 B였다 C였다 매번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의 개념이 다음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부업자든 사업자든 대략적인 맥락을 파악한 다음에 실천하시는 거예요.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고 부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뭐 하면서 느낀 점은 온라인 찐따가 너무 많다. 정말 심하게 욕설을 해드리고 싶어요. 키보드로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그러는 게 너무 한심해 보여요. 그래서 여러 번 싸우다가 이제 모자란 사람들 상대하는 것 같아서 그냥 댓글 숨김 처리합니다. 여러분들 악플 남기시는 분들이 유튜브를 하시거나 뭐 SNS를 하시거나 직접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을 먹어보시고 당신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찐따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찐따들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찐따 그냥 무시해요. 운동이나 꾸준히 하세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악플 쏘고 다니지 마시고 그 시간에 당신이 돈을 더 벌거나 유튜브 채널을 파거나 특정한 노력을 가하시길 바랄게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어쨌든 제가 4가지를 안내해 드렸었는데, 쇼핑 커넥트 효율적으로 하는 법, 그리고 홈판 노출 로직, 이거는 제가 유튜브 멤버십으로 올려드릴 거고요. 플레이스 상위 노출 방법도 올려드릴 겁니다. 이런 것들의 강의료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럴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유튜브 협찬 시장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홍쌤이랑 같이 오프라인 강의를 했는데요. 그 오프라인 강의에서 수홍쌤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되게 본질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영상 말미에 얹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는 멤버십을 많이 못 올릴 것 같아요. 이유는 저희 와이프가 이제 회사로 복귀하면서 새벽이랑 저녁에 제가 아기를 거의 봅니다. 그러면서 부업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진정될 때까지는 멤버십을 많이 못 올릴 것 같으니까, 특히나 3만 원 멤버십짜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올라가는 멤버십 영상까지만 시청하시고 해지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00원짜리 멤버십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 활용하시는 분들만 유지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만든 블로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 하실 분들만 유지해 주시면 되시고, 하기 싫으시면 바로 해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그 사이에 좀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지금 버전이 156까지 나왔고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 드릴 거예요. 회원들한테만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블로그 관련 이미지들 캡처한 다음에 붙여 넣고, 이거를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고요. 워터마크 삽입도 가능하고 파일명도 순식간에 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기존에 있었던 기능이고 그 파일명 변경만도 할 수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리고 이미지를 만들 때 세탁을 한번 해주기 때문에 뭐 안전하실 거예요. 썸네일 생성은 아직 좀 부족하긴 한데 활용하실 분들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영상을 GIF로, 화면에 있는 움직이는 영상을 바로 GIF로 변경할 수 있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이 화면 녹화를 GIF로 바로바로 저장이 되게끔 제가 셋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좀 줄여보세요, 부업자분들. 그리고 모자이크 기능도 해드렸습니다. 사진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모자이크 기능도 해드렸으니까 요거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번에 적극적으로 업데이트한 기능이 영상 용량 줄이기 기능입니다. 이게 뭐냐면 유튜브 부업하시는 분들 꼭 쓰세요. 제가 유튜브 부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 알려드리고 싫다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SEO 작업을 해야 되는데 챗GPT를 통해서 할 때 영상 용량이 크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원본 영상을 여기다 넣으면은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압축을 해줍니다. 그래서 챗GPT에 이 압축된 영상 자체를 넣으신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는 요 SEO 작업 요청하시면은 굉장히 데이터가 잘 나오고요. 심지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썸네일까지 생성을 해줍니다. 그냥 영상 데이터 자체를 분석을 해가지고 SEO 작업이나 썸네일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적인 기능이에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영상 용량 줄이기 기능 통해서 GPT 통해서 SEO랑 썸네일까지 쭉 해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무조건 이 프로그램 씁니다, 제가 만든 거. 어쨌든 2,000원짜리 멤버십이 비싸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열심히 계속 프로그램 개선해 볼 테니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활용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얘기할 게 네이버 블로그가 굉장히 대격변이죠. 최근에 새롭게 판 뉴비 블로거들이 노출이 된다. 그리고 오래된 블로그가 노출이 안 된다. 이 얘기가 굉장히 많고요. 최적화 블로그 힘이 빠졌다 얘기도 굉장히 많고요. 카페 쪽이 노출이 된다 만다 얘기도 많고요. 굉장히 자주 바뀐다는 건데 그중에 하나에서 유지가 되는 게 홈판이에요, 홈판. 제가 홈판 노출되는 거 보여드렸죠. 하루만이긴 했지만 전국 1등도 찍어봤고요. 근데 제가 홈판을 멈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업하시는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포스팅 한 건이 뭐 40만 조회수가 나오고 공감도 많고 댓글도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장 힘든 게 악플인데 이 사람들 악플이 이해가 되는 악플이에요. 왜냐? 글을 어그로를 끌고 정말 거지같이 썼기 때문이에요. 너무 슬픈 게 내가 이 홈판을 도전할수록 계속 내 스스로 미쳐가는 걸 느꼈어요, 저는. 계속 거짓된 기사, 자극성 기사,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반응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고 테스트 결과가 너무 좋았고 뭐 300만 원, 400만 원 금세 벌었지만 이거는 내가 못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 나쁜 사람 맞아요. 그리고 미친놈부터 막 이상한 글도 많고요. 결혼해서 잘 살고 너 같은 니은은 사지를 찢어응인다 뭐 이런 것들. 이 사람 심정을 이해해요. 그리고 뭐 불은여부터 별별 얘기가 다 많이 생기고 그리고 최근에 더 심한 게 이런 자극적인 글을 쓰던 인간들이 뭐 몸을 바쳤다. 어떤 연예인이 뭐 누구한테 뭐 몸과 마음을 바쳤다. 이거 선을 넘잖아요. 이거 고소당해도 상관없잖아요. 뭐 그리고 누굴 차버렸다. 그리고 거짓이나 자극 기사를 계속해서 쏟아내더라고요. 근데 이게 노출이 되고 돈을 벌고 이 사람의 예상 수익이 한 달에 3천만 원, 4천만 원입니다. 결국 이 일반 블로거들 있잖아요. 피드메이커 분이나 인플루언서 아닌 사람들이 홈판에 도전을 할 때 제가 아직까지 파악한 거는 미쳐야 돼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쓰는 글이 아니야. 그냥 사람들의 화를 돋구는 글이에요. 저도 이걸 따라 쓰다가 반응이 좋은데 제 멘탈 약한 거 아시잖아요. 정신적으로 무너졌고 저는 댓글 대량 삭제했고요. 글도 그냥 다 삭제해 버렸고요. 미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락을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 거는 애드 포스트 수익이 늘어나요. 왜? 계속 써주길 바란다는 듯이 돈을 계속 주는 거예요, 네이버가. 그래서 가장 이해 못하는 거는 특정 인플루언서 이름을 얘기를 못하죠. 인플루언서 분, 피드메이커 분 몇 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글 퀄리티가 굉장히 별로예요. 사진도 뭐 두세 개밖에 없고 글도 짧고 제목도 별로고 내용도 별로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조회수가 높게 나오는 몇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인플루언서나 피드메이커 이런 사람들이 홈판에서 유지가 됐고요. 그게 아니고 일반 블로거 분들 중에 특정 블로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미쳤다시피 글을 쓰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보고 어느 정도 네이버의 개입이 무조건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홈판은.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이런 글을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접은 거고요. 저번 이상하잖아요. 블로그 방문자가 1,000명까지 떨어졌어요. 홈판 유지하던 거. 3만, 4만, 5만 유지하다가. 근데 계속해서 수입이 이렇게 나와. 이게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일반 블로거에서 이 애드 포스트 수익이. 지금 제 기괴한각 특판 애드 포스트입니다. 3원, 2원, 12원 뭐 이렇게 나와요. 물론 방문자 수가 굉장히 적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1,000명의 블로그 방문자랑 한 3,400명 나오거든요.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전혀 평균 값에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홈판이나 애드 포스트나 네이버의 개입이 굉장히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홈판 쪽은 좀 멈췄고 멤버십에 올려드릴게요. 구독자분들이나 저를 만나셨던 분들 중에 나는 이렇게 해서 영혼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고 싶어요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저는 상당히 놀랐고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돈이 궁할 수도 있고 실제 지금 네이버 돌아가는 거 봐도 그래요. 미친 사람들이 정말 많고 네이버에서 이게 제재가 안 된다. 거짓 기사, 선동 기사 뭐 이런 것들.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네이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솔직히 홈판 쪽은 정말로. 최근에 글 중에 "몸을 바쳤다." 이거는 내가 진짜 보고 너무 화가 나더라. 내가 그 당사자가 아닌데도 누가 내 지인을 뭐 "몸을 바쳤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무 열받잖아요. 정말,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 어쨌든 네이버 홈판은 이딴 식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애드포스도 분명히 조작이 있을 것이다. 이거 정말 자연적으로 발생한 숫자가 아니에요. 이게 자연적으로 발생할 확률 저는 0%라고 봅니다. 어쨌든 블로그가 굉장히 심하게 바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유튜브 추천드리고요. 자, 유튜브 노래를 부르는 게 유튜브는 한번 키워 놓으면 연금 개념이에요, 연금. 돈이 계속 들어와요. 어떻게 해서든 들어와요. 근데 블로그는 솔직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고 내가 예전에 뭐 3천만 원, 4천만 원 벌었다 치더라도 한번 홈판 저품질 개념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냥 일반 블로그로 검색은 올라가. 홈판 쪽은 전혀 노출이 안 돼. 과거에 잘 됐었는데. 이 홈판 저품질 개념에 걸리면은 홈판에 안 가요.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항상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거고요. 이 블로그가 사업자분들은 아직까지 가치가 있다고 봐요. 다계정 파시고요. 한 3개, 4개 팔 수 있어요. 그리고 소규모 키워드로 여러 가지 계속 쓰세요, 그냥. GPT로 찍어내셔도 돼요. 그래서 많이 쓰시면 되시고 다계정으로 클립이나 카피 계속 쓰세요. 그래서 이게 힘드시면 대행사분들 쓰세요. 대행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돈을 요구하는 거는 이런 거 다 인건비예요. 인건비에 그 사람들도 수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행사분들 잘 선정해 보시길 바라고요. 아, 부업자라면 좀 모르겠습니다. 이제 네이버는. 이제 여행 커넥트라고 새로 나왔는데 뭐 3시간 전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아직 뭔가 체계화되어 있지도 않고 그 상품 수도 굉장히 부족하고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이런 건 네이버가 대기업이라서 해결을 하겠지만 쇼핑 커넥트를 살펴봐도 되게 웃겨요. 쇼핑 커넥트는 쿠팡이랑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쇼핑 커넥트 핵심적인 문제는 사업자가 그냥 꺼버려요, 쇼핑 커넥트 링크를. 그럼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법니다. 여러분들이 내 블로그나 유튜브로 특정 쇼핑 커넥트 상품을 막 홍보를 해 줘요. 조회수가 막 나와. 매출이 나와. 그때 사업자가 오프를 해 버리면은 다음 달부터 소비자들은 물건을 계속 살 수 있어요. 봐 볼까? 이런 거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이때 지금 쇼핑 커넥트 링크가 돼 있죠. 이거를 꺼 버릴 수 있다고요, 이 링크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막 이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서 물건이 팔린다 할지언정 여러분들한테 돈이 안 돌아가고 문제는 사업자는 돈을 벌고 네이버도 이 수수료를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버려지는 구조예요. 이게 쇼핑 커넥트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 그래서 유튜브랑 쿠팡 조합으로 가보시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도 쇼핑 커넥트가 뭐 가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쇼핑 커넥트 강제 노출하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는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부업을 좀 장기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그냥 쇼핑 컨텐츠 하세요. 유튜브 쇼핑 하시되 롱폼이 좋다라고 전 말씀을 드렸었고 제 친구 IT 유튜버 분이 있는데 월에서 2천만 원, 4천만 원 가져가실 때도 있더라. 다만 이 사람 미쳐서 하긴 합니다. 그래서 주제 한 개, 뭐 리빙이든 뭐 살림이든 청소용품이든 뾰족하게 파서 해보시라. 제가 테스트로 해보니까 조회수도 나오고 매출도 잘 나오더라라는 거 싹 다 알려드렸고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업로드를 어떻게 하고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 알려드리고 제가 직접 해보고 알려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홍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AI 롱폼 협찬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AI 유튜브 시장이에요. 이게 어떤 수준까지 왔냐면은 실버 AI 유튜버 분들 있거든요. 이런 유튜버 분들은 그냥 화면 틀어놓고 A는 B입니다. B는 C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설명을 해도 이 실버 세대 분들이 AI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냥 켜놓고 보세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이 조회수를 타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실제로도.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최근에 올린 협찬 유튜브거든요. 보시면 조회수가 굉장히 낮죠. 예상 수익도 8천 원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8천 원을 버는 게 아니에요. 이 돈이 8천 원이 수익이 아니고 유튜브 광고료를 따로 받습니다. 제 계좌로도 받을 수 있고 페이팔로도 받을 수 있는데 적어도 300달러, 정말 적어도 300달러, 많으면 600달러, 700달러까지 가고 프로젝트로 받으면은 3-4건 패키지로 해가지고 2,000달러, 3,000달러 받습니다. 한 달 월급이잖아요. 대신 미션 사항이 많긴 한데 이런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한테 그런 메일들 있잖아요. 협찬 메일이 하루에도 몇십 통씩 와요. 근데 여기서 잘 걸러내긴 해야겠죠. 어쨌든 이게 돈 벌기엔 가장 편하다라고 느꼈고요. 제가 카페에도 보여드렸지만 이쪽 수익을 보시면 엄청 많죠. 엄청 많죠. 엄청 많죠. 수익이 엄청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은. 그래서 눈으로 잡히는 것만 어쨌든 1,000만 원 이상이고 계좌로도 꽂힌다. 이 AI 유튜브 시장이 점점 커질 것이고 요거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커질 거고 기술은 계속 발전할 거고 그러니까 내가 컨텐츠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난리치지 않아도 컨텐츠 자체가 생성돼서 소문이 돌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돈이 돌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게 이 광고주들이 있어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AI 관련해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예산이 많단 말이에요. 투자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행사한테 그거를 쫙 뿌려요. "우리 예산이 얼만데 이거를 크리에이터 구해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 광고 예산을 꼭 써야만 해요. 그러면은 꼭 대형 크리에이터 아니더라도 저 정도 크리에이터한테도 협찬이 무조건 와요. 한국에서도 많이 오는데 저는 한국은 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협찬을 같이 해 보면은 수정도 계속 시키고 단가도 낮기 때문에 해외에서 하는 게 좀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이 AI 쪽 시장은 돈이 돌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제가 하고 싶은 방향이 있어요. 솔직히 AI에 대해서 장단점을 얘기해 주면서
어떻게 쓰면 좋을 것이다라고 스크립트를 짜서 내면은 이 사람들이 그걸 리젝을 해요. 그리고 좋은 것만 얘기하라고 해요. 꼭 이런 영상이 조회수가 낮긴 하더라고. 그래서 이쪽 AI 쪽 유튜브가 굉장히 쉬울 거고, 하나 좀 안내를 드리면은 이제 스레드에, 이분 아시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렇게 유명한 스레드 글을 하시는 분들을 다 팔로우해 놓고 계속해서 소식을 들으세요. 그러면은 내가 찾지 않아도 이렇게 고수분들이 계속해서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천재 같은 분이에요. 물론 이 사람이 한 걸 다 똑같이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백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팔로우하면서 인사이트를 얻어 가지고 내가 컨텐츠를 어떻게 할지 방향성을 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확인하고 내가 생각을 해 보고 챗GPT가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 뭐 제미나이 쪽이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경험을 한 거를 유튜브로 저처럼 찍어서 올리세요. 이 정도로 충분하거든요. 사람들이 신기해서 본단 말이에요. 왜냐?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 더 팁을 드리면은 챗GPT가 좋다, 제미나이가 좋다 이런 영상들이 있는데 뭐가 떡상할까요? 항상 제미나이 쪽. 제미나이 쪽에 특정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영상을 올리면은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 않았음에도 알고리즘이 쭉 뿌려주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도 어떻게 보면은 내 새끼가 예쁠 수밖에 없어요.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조회수가 꽤 되죠. 6만 9천이면 되게 많아요. 좋아요도 많고. 근데 이게 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뭐 알고리즘에 걸려가지고 쫙 뿌려질 영상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AI 유튜브 하신다면은 제미나이 쪽을 쭉 파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올려주시면 분명 알고리즘에 빨리 탑승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광고 대행사들한테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거는 급하다고 아무거나 막 하지 마시고 대표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대기업의 AI들이 있습니다. 필모라, 마누스, 젠스파크 이런 거 있잖아요. 대기업 거를 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대기업 거 광고를 쭉 하고 나면은 분명 영상이 잘 나올 거예요, 조회수가. 그러니까 가정은 제미나이 쪽 영상이 잘 돼서 그쪽에 AI가 관심 있는 구독자들이 모였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후속에 올린 대기업 AI 영상도 분명 어느 정도 알고리즘을 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I 관련 유튜브를 올려서 좀 잘 됐다 싶으면은 그 다음에 직후 영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직후에도 AI 관련 영상을 올리고 그렇게 알고리즘을 쌓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결국 제가 알고리즘이 깨졌죠? 깨진 게 AI에 관심 있는 구독자랑 블로그나 부업에 관심 있는 구독자랑 서로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구독자 풀이 섞이고 결국 이도저도 아닌 유튜브가 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누를 범하지 마시고 꾸준히 쌓아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핵심은 구독자분들이 관심이 있어 할 만한 정보를 지속해서 뿌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튜브 협찬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영상의 퀄리티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최신성 데이터는 항상 고수분들이 뿌려준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져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멤버십으로 올려드릴 거고 이 멤버십 영상 보시고 멤버십 3만원짜리 꼭 해지하시고 이제 프로그램 쓰실 분들만 2천원짜리 유지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두팔이었습니다. 이어서 수홍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제가요, 시나로로지 나스라는 걸 샀어요. 네, 이게 4배가 있고 2배가 있어요. 네, 그 중에서 4배를 샀단 말이죠. 이게 성능이 어마어마해요. 80TB까지 저장할 수 있고 180TB까지 저장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거 들으면서 저 새끼가 뭐 하는 이걸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들 블로그도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이게 어떤 소리인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자영업자분들이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실 때 맨 처음에 블로그를 시작을 하세요. 내 진솔한 이야기를 막 쓰기 시작을 하세요. 처음에는. 근데 그러다가 옆에 이제 경쟁자를 발견을 해요. 근데 경쟁자를 봤었을 때 내 물건이 훨씬 더 좋은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 경쟁자가 나오다 못하고 내게 최고라는 식으로 이제 빠기치고 거기서 또 이제 내가 더 우월하다는 걸 어필하기 시작을 해요. 여기에 진짜 금방 빠지거든요.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근데 여기 계속 한번 빠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서 수원 열쇠라고 제가 적어봤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글을 다 읽어봤어요.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죠? 다 진짜 다 똑같아요. 사진도 똑같고, 여기 제품 성능 101 있잖아요. 여기서 픽미업 하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자, 근데 저 키워드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강남 중국어 학원, 일산 영어회화, 수원 미용실, 정말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 글이 정말 여기서 확 붙여요. 그러면 여기 얘네들보다 아래 있더라고 하더라도 클릭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보통 거의 대부분의 키워드를 검색하면은 다 똑같아요. 왜냐면 거의 다 대행사에서 작성하거나 아니면 수주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또 안에 들어가서 내용들을 다 비교를 해봤어요. 미용실 출처 뭐, 방문했어요. 어디 방문했어요. 똑같이 시술했어요. 근데 접근성 좋아요. 뭐, 하여튼, 제가 여기 있는 것들, 제가 상위 노출되어 있는 것들 전부 다 GPT로 분석을 해봤거든요. 거의 다 진짜 유사한 이 패턴으로 쓴다.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거 하면서
그대로 다 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진짜 그렇잖아요. 나는 정말 여기서 내가 실력이 좋다라고 자부를 하는데 소비자들이 볼 때는 그냥 우리는 원 오브 댐이에요. 10개의 선택지 중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결론을 내렸는데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 블로그에선 더 이상 여러분들이 좋은 고객들 많이 끌고 올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될 게 포지셔닝이에요. 포지셔닝. 이거 나중에 찐이 누나도 포지셔닝 하셔야 돼요. 스스로 나중에 그 강의 같은 거 낼 때. 자, 포지셔닝을 하셔야 되는데, 이 포지셔닝이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여러 개 중에 그냥 내가 하나가 되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포지셔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지셔닝을 하기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안경이라고 들었거든요. 안경은 다 똑같잖아요. 진짜 특이점이 없잖아요. 디자인만 조금씩 바뀌고. 근데 이 젠틀몬스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명품이잖아요. 근데 이 명품이 된 게 뭐냐면은 이제 젠틀몬스터가 보통 선글라스는 서양인 눈에 되게 맞춰져 있어서 작았대요. 근데 이 얘네가 이제 엄청나게 큰 이제 선글라스를 만든 거죠. 전지현 씨가 이거를 갖다가 딱 쓰고 나오면서 빵 떠서 명품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 보면은 젠틀몬스터가 이제 이게 아이디어 하나일 수도 있지만 아예 포지셔닝을 갖다가 얼굴이 작아 보이는 안경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을 한 거죠. 마케팅 하실 때 셀러분들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문지르는 향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체 향수인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또 바꿔서 이제 포지셔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판매를 하실 때. 그리고 나서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야 돼요. 랜딩 페이지가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랜딩 페이지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그냥 상세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거를 하는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네, 랜딩 페이지와 상세 페이지. 그러니까 딱 사람들이 읽고 이게 어떤 서비스고 이 한 페이지만 보고 바로 결제 버튼 누르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 페이지만 보고. 근데 대부분 제가 봤던 99.99999%의 자영업자분들이 맨날 랜딩 페이지를 만들고 계세요. 수원 이사, 뭐 아니면 뭐뭐 입주 청소, 뭐뭐 입주 청소, 영등포 입주 청소, 동작구 입주 청소. 근데 들어가면 다 똑같은 글이에요. 근데 이거 자체를 갖다 매일 이렇게 랜딩 페이지를 뽑고 계신 거거든요. 이러면 어때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잘 뽑은 날은 잘 나와요. 매출이. 못 뽑은 날은 망해요. 그러니까 이게 들쑥날쑥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포지셔닝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내 제품이 남들과의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에 대한 포지셔닝을 먼저 시작하시고 나셔서 그리고 와서 거기에 맞춰서 랜딩 페이지를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랜딩 페이지를 그냥 작성을 해도 되느냐? 이제 그건 아니고요. 좀 이따 이건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 상세 페이지를 갖다가 하나를 만드시잖아요. 아까 전에 보였듯이 포지셔닝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랜딩 페이지를 만들잖아요. 이 랜딩 페이지에다가 그 다음에 뭔 작업을 하시냐면은 트래픽 작업을 그때부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 여기 보시면 아시죠? 저 블로그를 뭐 2달에 한 번 포스팅해요. 근데 보시면 아시죠? 다 제 카페로 들어오죠 지금. 그래서 이 그릇이 좋잖아요. 랜딩 페이지 그릇이 좋잖아요. 그러면은 들어오는 것들을 다 돈으로 받아낼 것이고 랜딩 페이지가 거지 같잖아요. 그 들어오는 대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트래픽 만드는 것도 다 하나하나의 돈이거든요. 트래픽을 만드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카페에서 글을 쓴다라든지 아니면은 광고를 CPC 광고를 태운다든지 아니면은 저기 메타 광고를 또 태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내가 어쨌거나 글을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노동인 거잖아요. 돈이에요. 그 돈이 들어왔었을 때 다 받아내야 되는데 그 받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은 맨 첫 번째 자격 검증이나 같은 고민을 먼저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자격 검증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먼저 포지셔닝을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운명을 바꾸는 5개 국어 외국어 회화 전문 취업 컨설팅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영어 학원이 아니죠. 일반 영어 학원. 저는 영어, 중어, 러시아, 프랑스어, 독일어 자격증 취득을 하고 이걸로 이제 공부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 다른 데랑 비교를 할 수 있는 우위가 없어지잖아요. 이거 다국어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일단 거기서 이제 확 빠지거든요. 근데 수요는 있고 이렇게 포지셔닝을 먼저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랜딩 페이지 첫 단에다가 자격 검증을 먼저 적어주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나의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제품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각종 뭐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 먼저 좀 박아주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게 없을 수 있어요. 없으면 그냥 고민을 적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한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고민을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많이 이제 한 거예요. 잘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다가 자격검증 그 적자마자 내 제품은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한단 말이에요. 이름 이제 조지는 거예요. 왜가 먼저 나야 돼요. 자,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나스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여자분들 생각해보세요. 핸드폰, 특히 찐이님 용량 별로 없으시죠? 사진 때문에. 이거 사잖아요?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핸드폰이 와이파이를 잡아서 여기다가 사진 다 그냥 자동으로 옮겨요. 아, 근데 클라우드도 한계가 있잖아요. 1테라, 뭐 1기가, 뭐 10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4테라, 10테라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테라 단위예요.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가장 저렴한 게 30만 원부터 거기서 이제 또 이제 테라 단위로 이제 또 돈이 들어가긴 하는데, 자, 이렇게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알아서 올라가고, 사진 영상 전부 다요. 2테라가 얼마예요? 2테라가 한 2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한 전체 다 하면 한 50만 원 정도? 네. 근데 이제 학원 같은 거 하는 거, 애들 영상이라든지 녹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 실제로 인건비가 없어. 여러 대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 대. 이거 하나 사시면은 그냥 집에 그냥 인터넷이 되는 하드디스크를 장만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아까 전에 말한 거 그 차이점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 이거 막 8테라고요? 막 아무것도 안 들리셨잖아요. 먼저 왜 이게 너한테 필요한지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왜 당신한테 이게 필요한지. 그리고 나서 자, Y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왜 당신한테 이게 필요한지 이제 적어놨거든요. 맨 처음에다가 지금 영어 회화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이걸 갖다가 왜 사람들이 못하고 있고 거기서 취업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먼저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무엇인지예요. 이게 무엇인지. 근데 많은 분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써요. 그래서 망하죠. 근데 여기 또 무엇인지를 갖다가 잘못 잡으시면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엇인지를 잘못 잡는 걸 알려드릴게요. 왜 잘못 잡는지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거를 보고 이거를 갖다 사업화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순간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창의적인 생각을 하려면요. 먼저 내가 생각하는 이런 수요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상품화를 했었을 때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또 직접 그 제품을 만들잖아요. 이 과정에서 새로운 창작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와 있는 서비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4D 맵을 그려주는 서비스거든요. 아니면은 TTS 녹음이라든지 각종 그런 기능적인 서비스들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그냥 기능만 보고 그냥 그 제품화 해버리게 되면은 망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걸 갖다가 코로나 때 이걸 보고 이거 그냥 3D 랜딩 뽑아가지고 이제 외국어 공부하면 참 좋겠다. 3D 외국어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었거든요. 망했어요. 바로 그냥 제품 보고 만들었거든요. 근데 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팔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먼저 생각을 했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많은 것들을 갖다 집어넣어서 상품을 개발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내 상품이 무엇인지라고 했었을 때 이미 뭔가 있는 걸 갖다 그대로 가지고 오시게 되면 이렇게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상품이 무엇인지를 이때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감을 잡을 수 있냐면은 지니의 요술 램프가 있어요. 여기서 먼저 소원을 말해보는 거예요. 어떤 소원이든 내 제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서비스, 고객들 원하는 서비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다국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렇게 하면은 만드는 과정이 어려운 거지. 일단은 이 소원 자체는 되게 독창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독창성을 가지고 먼저 올리셔야 되세요. 그 무엇인지에다가.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왜 필요한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이걸 갖다가 이제 포맷이라고 하거든요. 되게 유명한 티칭 기술인데 사람들한테 이제 맨 처음에 이게 무엇인지 먼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딱 거부감을 든대요. 저게 뭐야? 이러면서. 근데 이 순서대로 왜,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걸 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될 건지를 갖다가 차례대로 설명을 해주게 되면 거기에 설득을 당한대요. 그래서 랜딩 페이지 만들 때 저 같은 경우도 이 포맷에 맞게끔 전부 다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how도 이제 어떤 식으로 이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는지를 보는 건데, 이 how를 잘 못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경쟁자 사이트 있잖아요. 경쟁자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GPT에다가 얘네 포맷 how 어떻게 구성하고 있니? 물어보면은 다 알려줘요. 거기서 이제 좀 영감을 얻어보실 수가 있겠죠. 자, 저도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보여주셔야 돼요. 너네가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안 나오고 여기서 끊기면 화장실 갔다가 휴지 안 들고 나오는 느낌,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격증 취득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 보여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CTA라고 하거든요. 예, 아실 거예요. 콜 투 액션이라고 해서 이제 클릭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클릭할 수 있게끔 만드는 문구가 좀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컨셉에 맞춰서 운명을 바꾸러 가기, 이렇게 막 적어놨어요. 클릭하고 싶은데. 네. 그러면 이거 클릭하면 뭔가 바뀔 것 같잖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내가 잘 했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어요. 마케팅 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경쟁 업체에서 이제 문자가 오거나 메일이 오거나 내용 증명이 올 때가 있어요. 예. 명예훼손 조치 뭐 했어? 아, 명예훼손 안 했어요. 근데 왜 저러는 아, 그냥 그걸로 그 키워드로 잡았어요. 그 키워드를 잡아서 그냥 올렸는데, 그걸 그냥 명예훼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와요. 동종업계에서. 여기가 어디였지? 내가 개인한테도 저렇게 온다 회사에서. 네, 저 많이 와요. 네. 거슬린 거죠. 개인 체급이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랜딩 페이지만 잘 뽑으시는 거 걷다가 이제 트래픽만 잘 이제 분산해 주시면은 매출이 최소 2배 넘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